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매일 오후 4시 반마다 4시 50분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국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시간 대선 캠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혁신당의 김재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처음 뵙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토마토의 시청 스튜디오는 오늘 제가 처음 네, 와보게 네. 돼서 이 자리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었구나 또 네. 제가 오늘 알게 됐네요. 네, 지금 네. 머리 스타일이 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깎으신 머리시잖아요. 그죠? 그때 머리를 깎고 그리고 네. 아무래도 보이질 않으니까 네. 듬성듬성 이제 긴 머리도 있고 그래서 네. 그때 다듬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라나다 보니까 역시 지저분해서 귀 옆에 뭐 머리 뒤에 네, 이런 데 정리하셨어요? 좀 밀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게 머리를 눌러서 왁스를 좀 발라놓은 건데 예, 사실은 네. 이 머리가 감고 나면 밤송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영광의 네. 아무튼 조금 더 머리 길러야죠. 스타일이라는 네. 거. 예. 첫 번째 주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남 사람 광주 사태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한덕수 네. 전 총리.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 사태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사태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좀 깎아내린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한덕수 후보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사태라고 표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네. 손으로 이제 나팔을 만들어서 저도 네. 호남 사람입니다. 네. 외치는 장면을 보고 네. 어떻게 저런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있을까. 음. 호남 분들이라면은 절대 그렇게 말 못 하실 겁니다. 네네. 그게 정신에 아주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정부기관에 몸담은 지가 제 메모도 해왔는데 관료 생활만 50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38대, 48대 국무총리고 현 권한대행 아닙니까?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었는데, 네. 그런데 자기가 그 국가 관료 생활을 50년을 한 사람이 국가 기념일로 네. 이렇게 기리고 있는 민주화 운동을 네. 어떻게 사태라는 표현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뭐 무개념 또 혹은 무자가 붙어 있는 모든 무상식 그다음에 네. 뭐라 그래야 할까요? 또 이제 무공감 네. 뭐 모든 표현을 다 붙여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자기 유리한 데 따라서 그렇게 말을 꼭 바꿔가면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좀 장어 같다. 이렇게 장어 같다. 장어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네, 이렇게 요리 예.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유리할 때는 자기가 뭐 호남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서울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속에 있는 실수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보면은 모독하는 그런 예. 거고요. 그리고 먼저 이분이 했었어야 되는 일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에 동조했다. 내지는 그렇죠. 이제 예. 내란 가담을 했다. 이런 네.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공범 왜냐하면은 내지는 가담자일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부분에 대한 일단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바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열망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안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저도 한덕수 총리 당시에 권한대행일 당시에 총리일 당시죠. 네, 그때 고발을 해놓은 건이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내란과 관련된 고발 건이 여러 건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에요. 이걸로 그냥 네. 가름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에 본인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예, 벌써 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 첫 번째 행보로 5.18 민주화 운동 그 묘지를 찾은 것에 대해서 뭐 이게 찾을 수는 있겠지만 가서 하는 그 어휘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정치인으로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해명한 것도 사실 보면 이게 지금 캠프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말실수였다. 단순 말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민주화 운동으로 표현을 해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캠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말실수가 맞는데 네. 본인의 생각에는 이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깊게 각인을 하고 속으로 이제 그것을 되새김질 해가지고 네네.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지를 인식을 제대로 하고 네네.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 네. 말씀은. 그러니까 이 모든 12.3 계엄 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국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네. 이제 판단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거를 말실수가 맞는데 네. 그런 인식이 뿌리 내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말실수는 맞다는 거죠. 맞는데 평소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왔다라는 네, 네. 걸로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의 어쩌면은 정말 중간에 한번 말실수한 게 지금 드러남으로 해서 이 사람의 인식 수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풀이합니다. 어떻게 다른 형식의 변명을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캠프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덕수 후보의 이 광주 사태라는 발언에 대해서 각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5.18 단체도 사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선 행보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 동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 자체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계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본인이 지금 어떻게 이게 잘못된 일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안 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명확하게 예. 안 하면서 그러면서 은근슬쩍 지금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하는 일을 해야 예, 한다. 예.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핑계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이제 마땅한 변명같이 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비상 상황이고요. 예. 아직도 2차 내란 중이다라고 예.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기대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내란에 대한 규정. 또 계엄을 내린 것에 대한 어떠한 잘못과 반성 그걸 막지 못했다는 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막 해왔었는데 바지가랑이라도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요. 예. 네, 대통령을 막았어야죠. 무조건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완강했다. 네. 5분밖에 국무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도 네. 이제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국무회의. 예. 그런데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어찌하라는 거냐라는 태도를 계속 일관적으로 취해오고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나옵니까? 네. 자기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의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 잘못하지 않았다. 네. 내지는 아이 그거 갖고 뭘 그래 다시 얘기 꺼내지 말자 이런 행동으로 일관하면서 가겠다는 겁니까? 네. 그런 분이 어떻게 후보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총리라는 자가 네.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떤 그 정리라든지 이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국정 운영은 다 내팽개치고 네. 그러니까 대선 선거 사전 선거 운동하다가 나온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죠. 이 사전 운동도 과정에서 했죠. 네. 윤석열 씨와 네.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씨에 대한 그 뭐 죄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싹 다 이제 없앨 그 궁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네. 지금 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확실히 다 넣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떻게 교감이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가 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던 권한대행이 지금 이렇게 국가 경제가 네. 비상인 상황에서 예. 예, 판결로 인해서 다시 총리 권한대행직에 이제 복귀를 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돌보고 그리고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활동을 안 하고 바로
후보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에 누군가가 부추긴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네. 그것은 한덕수 후보의 측근뿐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된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후보로서의 세를 모아야 한다는 것에 지금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쪽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도 그래왔습니다. 나오는 거고. 예. 그런데 그 세를 모으지 않고 일개 이제 그 단독 이제 공무원이죠. 총리로서 그런 세력을 모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요. 또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들어앉아 있잖아요. 네. 들어앉아 있는데 옥중 서신을 냈습니다. 아, 그런가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인천 상륙작전의 교두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서 반격을 통해 인천 상륙작전과 연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몇몇의 이제 나름 이제 그 인편일 수도 있고 혹은 통화일 수도 있고 물론 뭐 김용현 네. 전 국방장관은 네. 인편이겠죠. 그렇게 서로 교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작전을 교환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한덕수 후보가 나온 것은 아마 그런 작전의 일환일 것이다.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분이 이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고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망상이다 이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의 선택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네. 사실 후보 등록 기간은 11일까지입니다. 예. 11일까지고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이게 말하자면은 대통령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타이트한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선택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치적인 개입을 시도한 거잖아요. 네. 사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책, 이거 1분 안에 읽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쇼츠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많이 올리시면서 네. 또 제 친동생 같은 경우에는 챗GPT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글을 다 읽으려면 6만 페이지를. 2심에서 올라온 네. 이 서류를 6만 페이지를 다 이틀 만에 다 읽으려면 읽으려면, 어떻게 네, 며칠이 불가능하죠. 걸리나 네. 이걸 물어봤다고 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판결을 그렇게 내려버렸다는 거, 선고를 내려버렸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라는 네. 생각을 했다는 거 지금 아니겠어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6만 페이지가 저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네, 저 예. 정도 양이면은 뭐 제 생각에는 2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또 논란 중에 하나가 한덕수 후보 측이 이제 약간 이제 무속 논란이 좀 있어요. 네, 뭐 이제 그 맞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 부인이 무속에 깊이 심취해 있고 네. 뭐 김건희보다 더 심하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보다 더 심하다가 아니라 원조다라는 원조다. 얘기를 저는 좀 네. 듣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정치인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네. 지금 뭐 무속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제 저번에 22년도에 네네. 한덕수 후보가 국무총리 지명될 때 네. 그때 이제 뭐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네. 그때 나왔었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무속에 심취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치맛바람이 심하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집에 가면은 꼼짝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2의 김건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제2의 김건희인데 원조격이 되는 거죠. 네,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그 전에는. 네. 네, 그래서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을까? 그냥 뭐 아무 일도 아니다. 다니면서 그러한 부인이 했던 일들이 내 공무를 보는 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세 때 나와서 한 얘기는 같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하고 넘어갈 수 예. 있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일단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에 바로 네. 한덕수와의 단일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오늘 나오는 대체적인 뉴스로 봐서는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와 좀 쉽사리 단일화 이 자리를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줄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아까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네. 속보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왜 당의 이제 그 우선권, 그렇죠. 당 컨트롤 우선권이 이제 국힘의 당규에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뭐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게 되면 우선권을 그 후보에게 준다라는 게 돼 있거든요. 당무를. 그러니까 그쵸? 당무에 예. 관련한 거를 다 키를 넘겨야 되는데 예. 지금 안 넘기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 얘기인즉슨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을 당에서 다 쥐고 가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빨리 단일화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본인은 그냥 이용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네네. 일단 뭐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 이렇게 좀 그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보채느냐. 왜 이렇게 네. 보채느냐. 그리고 왜 나한테는 권한을 주지를 않는 거야. 이런 거에 네네네.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오늘 나온 이 뉴스들 보시면 한 25일까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가는 25일까지는 그 국민의힘의 단일화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김재원 전 의원이 지금 김문수의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는데 네. 저랑 이름이 같으신데.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김재원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투표 용지에 한덕수 이름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저도 좀 조사를 해왔는데 7일까지가 선거 공보 발주 시한이에요. 네. 정말 코앞이죠. 네, 그런데 원래 이때까지 선거 공보를 발주를 해야 하는데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상황이면은. 그리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초반에는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은 유세 차량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아. 이름 없이 그냥 예. 돌아다닐 그런 가능성이 커요. 네. 네. 그런 유세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고 2, 3차 시한이 중앙선관위에서 대선 후보 등록 일자 직전인 9일 네. 아니면은 그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렇게까지거든요. 근데 네네. 그것도 지금 며칠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2일부터 각 정당의 후보별로 이제 기호가 부여되는데 이 시한을 넘기게 되면 이번 기호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단일화가 되어야만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게 또 비용 문제도 있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11일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호 문제 또 이제 비용 문제 혼자서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한덕수 후보가 좀 불리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예, 예. 분석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 동안 김덕수를 외치면서 이제 마치 당원들에게는 한덕수 후보에게 약간 이제 양보할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겼다. 네. 이래서 일단 국힘 지도부에서는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어요. 사기꾼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양측이 일단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국민들 보시기엔 좀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통령 뽑는 자리가 사실 욕심으로 채워지는 자리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불편을 넘어서 뭐 저런 당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국민의힘에서 그 아까도 뭐 국힘의 당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보가 그립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김문수 후보는 자꾸 당에서 그립을 쥐고 가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고 네. 당에서는 당의 나름대로 이제 이유를 대고 있지만 비용 문제 또 시한 문제 이런 것들을 대고 있지만 네. 사실은 각각의 욕심들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당에서 그립을 쥐고 가면서 선거 전국을 당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네네. 그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당의 의지에 따라 가시오. 네.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싸움들이 국민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가 아니세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좀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들 이렇게 보이는 게, 그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네. 두 후보 다 양자 대결을 했었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그 국힘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두 후보를 김 후보 그다음에 한 후보를 단일화를 시킴으로 해서 어떠한 세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거고 예. 또 사법 쪽으로는 사법 쪽대로 이제 그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힘들게 하면서 이런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막판에서 떨어졌잖아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는 7일에 친한계 20명과 회동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는 나왔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친한계 의원들하고 회동을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네. 왜냐하면 향후의 행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그런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네. 보고요. 국민의힘 쪽 이제 김 후보,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까지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한테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죠. 네,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거기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엄이 났던 날서부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찬탄.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탄핵을 나머지 찬성하는 이제 쪽이었어요. 국민의힘 쪽은 예. 이제 반탄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반탄 후보들이 아닙니까? 네. 그 기본 입장부터가 그렇게 완전히 다른데 한 후보가 과연 그때 보였었던 이제 그러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조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쪽에 같이 세를 보태줘야 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후보가 당분간은 이번 대선에서는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 판단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너지게 되면은 예, 이도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네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판에서는 빠지는 게 오히려 지금 그나마 유리한 걸로 몰고 가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인 것 같은데 SNS에 당원 모집하겠다, 당을 자기는 배신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을 도모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얘기는 해놓는 거고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물밑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런 물밑 작업을 통해서 어쩌면은 뭐 자기는 당을 따로 만들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러한 당원을 모집한 다음에 그렇죠. 당원을 모집한다라는 네.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절대 네, 네. 불리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일에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 거야. 결국은 내가 옳았던 거야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 동안에 이제 한동훈 후보를 따르고 지지하는 그런 네. 이제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시겠죠. 그 이후를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네. 대선 캠프 라이브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류혁의 내부 보고서 방송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